진짜로 부정하고 싶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심각하게 한국을 걱정해주고 있죠.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역시 출산율이죠. 2021년 한국의 신생아 수는 26만 명이었는데 21년에서 30년 전인 92년도 신생아 수는 7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즉 30년 만에 신생아 수는 36%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를 보면 적어도 날씨는 예측할 수 없어도 앞으로 다가올 계절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12월에 눈이 올지 비가 올지 몰라도 적어도 겨울이 올 거라는 건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정확한 출산율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지금보다 꾸준하게 적어질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는요 가장 심각할 정도로 한국은 출산율이 정말 낮은 상태인데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바닷속으로 서서히 추락하고 있는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배가 침몰할 게 뻔히 보이는데 저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구명조끼라도 입고 혹시 모를 침몰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민을 가서 살만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 국뽕이 차오르는 나라가 되는 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한국이 정말로 좋거든요. 그런데 이미 살려볼 수 있는 골든타임은 거의 놓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출산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자원 하나 안 나오는 국가에서 이제는 미래 산업마저 뒤처지고 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꾸준하게 성장할 일보다는 하락할 일만 남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기적적으로 모두 해결하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잘 내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착실하게 살 생각인데 투자도 그렇잖아요. 시나리오를 예측하되 언제나 대응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인생과 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한국이 망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노후에 큰 지출 없이 국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로 이민을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우선 이민을 가는 방법으로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결혼, 두 번째는 이민,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을 해외에서 공부시키고 같이 따라가는 방식인 거죠. 그나마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랑 두 번째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이민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민을 갈 만한 나라를 고른 기준은요. 첫 번째는 소득에 세금을 과하게 매기지 않는지, 두 번째는 상속세를 과하게 매기지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민 정책이 쉬운 편인지, 네 번째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곳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후 생활이나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키우기 괜찮은 곳인지,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세우고 나라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려본 나라가 두바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홍콩 정도가 있었는데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이 돈만 많다면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이긴 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상속세가 많은 편이고 미국은 원래 투자 이민으로 11억 5천 정도가 있으면 투자 이민을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투자 이민 영주권 제도를 바꿔서요 그린카드가 아니라 골든카드를 71억 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솔직히 71억이 있으면요 그냥 대한민국에서도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나마 이민 갈 만한 나라 중에 우선 두바이의 이민 장단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바이는요 우선 상속세가 없어서 자식한테 징여하기도 좋고 외국 소득에 대한 과세도 없어서요 내 돈을 지키기에는 아주 좋아요. 특히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요 7억 정도가 있으면 골든 비자 이민을 가기도 아주 수월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두바이의 최대 단점은요 한국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중동에 가서 산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음식, 환경, 날씨 뭐 이런 거 등등 한국이랑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는요 상속세, 외국 소득 과세가 없고 금융 허브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안정이 되어 있어서 마음 편하게는 살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싱가포르에 이민 비자를 받으려면요 한국 돈으로 250억 정도를 싱가포르 펀드에 넣어야 이민이 가능하대요. 아니 250억 가지고 한국에서 살더라도 3대 정도가 먹고 살 거예요. 그리고 태국 그나마 제가 도전해볼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후진국이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덥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 두 가지만 빼면 다른 모든 건 아주 괜찮은 곳이더라고요. 태국에서는 상속세도 5% 정도에다가 세율도 되게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1억 정도가 있으면 엘리트 비자가 나와서 가장 가성비가 좋게 이민 가기가 수월합니다. 물론 태국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긴 한데 홍콩 같은 곳에 비하면
된다면 정치 리스크로 거의 일상생활에 피해는 안 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태국만큼 가성비가 좋은 곳인데 어차피 태국, 말레이시아 둘 다 가성비가 좋으면 그냥 태국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남은 게 호주랑 홍콩인데 호주도 상속세나 세율은 낮은 편인데 이민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은 편이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인종차별이 있는 곳이라 이런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콩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이슈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죠. 시진핑 이슈도 그렇고 물가도 상당히 비싼 편이라 서민 입장에서는 이민 가기에는 좋은 선택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나마 가볼 만한 곳이 태국이랑 말레이시아라는 결론이 나는데, 태국이 한국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요 삶의 질을 크게 낮출 필요도 없어서 만약 진짜로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지금으로서는 태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아무리 한국에서 많은 세금을 걷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어놨다면 그때는 굳이 이민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AI랑 로봇의 발전 속도를 보면 노동 인구가 적어지는 만큼 그 상당수를 로봇들이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장들은 대부분 자동화가 될 건 당연하고 콜센터부터 시작해서 택시, 버스 등등 이제는 음식 만드는 것부터 배달까지 대부분 로봇이 하게 된다고 치면 그만큼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의 수도 적어지고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의 수도 적어지는 거니까 꼭 출산율이 지금 낮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무조건 살기 힘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오면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 허물이 어느 정도 벗겨지고 남아도는 잉여 자원을 그냥 서로 나누면서 일하지 않고도 나누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은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지금은 안 좋은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고 AI나 로봇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대체한다면 인구가 적어지는 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찐부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갈 수 있는 나라를 찾아두거나 아니면 높아지는 세금, 적어지는 인구 때문에 좋은 일자리에 대한 경쟁률이 심해진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지 미리 고민을 해두고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